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8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고요. 네, 저는 강명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명진님 네,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네. 지난 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되게 신선한 이야기들이 네, 많아서 확 빨려 들어가지고 맞아요.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퀴어 문화 축제 이야기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지난화도 들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 화는 명진님이 이제 저희보다 약간 윗세대시잖아요. 아, 그걸 굳이 아니 왜 선배님. 네, 선배님. 그렇죠. 그 네. 종로타워 근처가 있을 시절에 이제 네? 아니에요. 뭘 그렇게까지? 종로타워요? 종로타워. 더종로타워 근처 뒤쪽에 이제 이렇게 많이 업소들이 뭐 몰려 있을 산울림이나 뭐 이런 거. 네네. 아. 그런 시절. 죄송합니다. 당신 아니에요.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저요? 네, 많이 갔었죠. 네. 뭐 산울림 황제 부엉이 뭐 이런데. 아무튼 네, 저희보다 약간 이제 뭐 윗세대 선배님을 모셨으니까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네, 또 이런 기회가 또 많이 없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이 인터뷰를 좀 준비하면서 혹시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여쭤봤는데 딱히 개인 인터뷰 중에서는 뭐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뭔가 그 어떤 사전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사 쪽에서. 그렇죠. 왜냐면은 네. 저라는 개인의 초점을 맞췄거나 개인사를 풀어내기에는 사실은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기자들도 그런 것보다는 네. 더 조직에 대해서 묻거나 그쵸, 행사에 그쵸. 대해서 묻거나 네. 그랬겠죠. 아무래도 대표성을 띠고 하셨던 인터뷰가 거의 많으신 거죠. 그럼 이런 얘기 푸시는 게 여기가 거의 처음인가요? 그러게요. 그렇죠. 개인사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했던 사람이지 우리가 흔히 하는 방송인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영광이에요. 네. 우리가 그 첫을 열게 됐네요. 근데 제 개인사가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근데 오늘도 아마 확 이렇게 맞아요. 집중해서 듣게 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꼭 재미도 재미지만 재미보다도 그냥 의미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스스로를 어떤 말로 정체화 하시는지부터 좀 여쭐게요. 네. 2010년 후반쯤부터 아마 이런 네, 질문들이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정체하고 있느냐. 일단 제가 정의하고 있는 저는 지금까지는 시스젠더 남성 동성애자로 네.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세분화된 정의를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를 저 자신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여기 선까지 네. 딱 정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좀 궁금하죠. 어떻게 처음에 어렸을 때 스스로가 게이라는 걸 좀 자각하셨는지 뭐 그쯤에 아직도 기억나시는 뭔가 어떤 에피소드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나 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 막 되게 특별한 계기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를 보고 뭐 불꽃이 튄다거나, 갑작스럽게 뜨거운 무언가 경험을 했다거나, 네, 그렇죠. 근데 제 인생에 그런 영광은 없었고요. 사실 그런가요? 안타깝게도. 근데 살면서 그냥 부정할 수 없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내가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자라오면서. 네. 근데 그 순간 이제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분명히 이제 보통 우리가 유치원 가도 그렇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가도 그렇고, 네,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게 되는 게 당시 시절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 하는 게 누가 예쁘더라, 누구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그냥 가십거리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대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얘기를 할 때 딱히
내가 눈이 가는 사람들이나 내가 더 친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그냥 남자애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게이 동성애자는 단어 자체를 잘 몰랐었고 개념도 몰랐었고요. 그래서 뭐 저번 회차에도 잠깐 말씀드리면 해봐야 뭐 썬데이 서울 르포에서 뭐 동성 연애자, 맞아. 뭐 동성 삼성 연애자. 연애자, 충격 뭐 이런 거밖에 네, 그렇죠. 잠입 취재. 르포 잠입 취재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도 알 수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나 정리할 수 있는 이론이 저한테 별로 없었고요. 예. 다만 스스로의 이제 시야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계속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그래도 그때 교육이 완전히 엉망은 아니었단 봐요. 완전히 사회문화, 엉망은 윤리 이런 걸 네. 배우면서 어. 어쨌건 사회에 구성하는 사람들의 존재들이 얘기할 때 교육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당시 선생님들이 그런 설명들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네. 그때 아마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 들리는 소식으로 YMCA를 가셨다가 그 이후로 소식을 못 들었는데 네. 일찍 그만두셨어요 학교를. 근데 어찌 됐건 그때 뭐 사회문화 가르치셨던 분들이나 뭐 윤리 가르치셨던 분들이나 선생님들 소개할 때 얼핏 그런 게 있었고 그럼 그 짧은 설명을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인 거예요. 네. 어. 혹시 뭐라고 설명하는지 기억나셨나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사회 문화나 이런 사회 현상들이나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이성애자들은 뭐 이렇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라고 하고 뭐 하고 이게 딱히 편견이 있는 단어도 아니었었고 뭐 그런 설명도 아니었었고 비하적인 표현도 아니었었고 그냥 팩트를 툭 그렇죠. 던져주시는 그냥 드라이하게 설명하셨었고 어. 그래서 그게 내가 그렇구나 라는 거를 딱 자각을 했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별게 아니어도 뭔가 그런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는 맞아요. 굉장히 또 중요한 네, 물꼬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맞아요. 걸 느껴요. 맞아요. 사람이 제한된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성장을 하면은 맞아요. 예, 사회를 못 읽는 거나 못 보는 것도 못 보는 건데 나 자신도 못 보게 되는 맞아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꼈고 아직도 잊진 않고 있어요. 좀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그분한테. 맞아요. 사실 뭐 특별히 의도를 갖고 하셨던 건 아니었을 것이고 네. 그런데 다만 저한테는 그게 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 사실 저 행사할 때 영화제 현장에서 마주친 적 있어요. 그래요? 네, 알아봤는데 인상이 좀 민망해서 아. 그걸 알아볼지도 모르겠고 나를 안는데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마침 세면대에서 만났어요. 손을 씻고 있는데 저한테 저기요 그러는 거야. 네 그랬더니 극장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가 춥다. 온도를 좀 높여달라. 그냥 진행자로서. 그래가지고 혹시 알아보실 걸 아니 뭐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도 좀 당황을 했었는데 어쨌건 인사는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기억한다고 그냥. 그래요? 맞구나. 맞구나 이러면서 진짜요?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다시 뵈진 못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그리고 거기에 오신 것부터가 결국은 계속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긴 했네요. 그러고보다는 사실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이런 사회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와. 역시 교육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중요합니다. 네. 진짜. 그러면 우리 선배님 혹시 그 처음 데뷔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게이신? 네, 게이 씨네 처음 데뷔하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게이 씬을 인식하는 게 달라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 자신도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데뷔라는 단어의 맞아요. 의미를 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럼요. 그것도 네. 맞아요. 혹시 서울이 그러니까 계속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네네네. 전 서울에서 그러면 태어났고 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자랐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데뷔를 저는 정의하기는 그냥 네. 오프라인에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네네네. 내가 동성애자로서 나간 것, 맞아요. 나를 소개한 것을 네. 저는 데뷔라고 저는 인지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데뷔를 떠올려 보면은 외마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내가 나를 자각하고서 네. 살아왔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감추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애써서 뭐 이렇게 포장하는 성격은 또 아니었어서 네. 그리고 다행스러웠던 거는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거나 어. 편협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어. 네,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요? 네. 어. 그러니까 물론 악리인 친구도 있었겠죠. 근데 앞에서는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나중엔 들었어요. 뒤에서 널 욕한 애도 있었다. 있었다. 씨발, 누가 그랬냐. 그래서 저도 그때 이게 사실 고등학교 때 가장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네네. 어쨌건 이래서 말 못했다니까. 한 마디 들을 거.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노는 애는 아니었었고. 네. 다만 그쵸 유흥은 즐겼죠. 다만 그렇게 노는 친구는 아니었고. 근데 그냥 그랬더니 아니 뒤에서 자기들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해주는 친구들이었어요. 좋은 친구들. 네, 너무 다행스러웠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학교를 진학을 했고 거기서도 좀 지내다가 그리고 거기서도 한 1년 지내다가 커밍아웃 다 했고 네. 너무 다행히 동기들이 너무 다 편하게 받아줬고 이 동기들을 아직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만나면서 술 마시고 사는 이야기하고 그래요. 네. 진짜 친구복이 있으시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막 그러니까 없진 않은 거죠.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보면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기도 하고 나라를 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살아왔고. 아니 네. 다 그렇겠죠. 뭐. 네. 그러니까 계속 일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제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소하게 인복은 많거든요. 인복이 많아서. 그래서 어떤 생에 한 번쯤 전생에 한 번은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두 번이었는데 한 번은 팔았고 한 번은 복구했고 뭐 그래서 좀 퉁쳐지는 부분이. 그렇죠. 다만 조금 더 죄가 컸었나 봐요. 어찌 됐건 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게 그 친구들이 있어서 네네. 어렵진 않았고 이제 2000년이었죠. 8학번이니까 22. 네, 이제 저도 혼자만 알고 있기가 좀 답답할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았죠. 그럼요. 오래 참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너무 한정적이었고, 맞아요. 그때는 더 그랬을 것 그리고 같아요. 제가 되게 그 아이의 성향이어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발표도 잘 못하고 이런 성격이었었거든요. 어디 가서 나서서 말도 잘 못하고. 사실 지금으로만 보면 별로 상상이 잘 안 되긴 아무도 안 하거든요.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생의 에너지를 끌어쓰고 있다. 다음 생의 에너지를 끌어쓰고 계세요? 전생 거는 이제 날아갔으니까. 그렇죠. 다음 생의 에너지를 끌어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전면에 나선 성격도 아니었었고,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찾아서 다니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또 아니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찾아서 나갈 수 있는, 모르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다행히 그 당시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었고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검색에 딱 2개가 걸렸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당시 나오던 잡지 버디라고 있었어요. 이게 원래 월간지였다가 개간지로 바뀌었다가 종이 잡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커뮤니티 모임이 이제 월에 한 번씩 정례 모임 같은 걸 하고 있던 걸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동감 모임. 저 이제 동감 모임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서. 그래서 동감 모임이 매달 한 번씩 모임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군데 가입을 했죠. 얘기를 하다가 그게 다 2000년 12월에 다들 모임이 있었어요. 12월 첫 주에 그 잡지사의 모임이 있었고 12월 셋째 주에 제 기억하기에 동감 모임 정모가 있었고 그래서 나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내가 동성애자다라고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때가. 그래서 그때가 저의 데뷔인 것 같아요. 22살 때. 네, 파란만장했어요. 파란만장. 생각에 잠긴 데뷔 자체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상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네, 저도 인터넷 세상을 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뭐 그때만 해도 사진 교환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로 그런 것도 없었고 딱히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었고 사람을 만나려면 거기서 만날 건 아니었으니까 어디 딴 데 갔어야지 사람을 만날 거면은. 네.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버디 모임 나갔을 때는 정말 딱 집 앞에 있는 무슨 큰 노래방에서 모임을 해가지고. 노래방에 되게 큰 그 당시에는 룸 자체가 큰 노래방들이 있었어요. 몇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임들이나 회식할 때 오라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집 앞에 있던 거였고 오. 그래서 갔죠. 아 그래서 아주 수줍게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네네. 네, 벽을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아. 들어갔어요. 네네. 벽을 실면 그래서 그때 이제 갔던 이제 그 앞에 카운터에 어떤 누나가 있었는데 네. 그 누나가 이렇게 탁 나 이렇게 멀리서 봤대요. 어떤 애가 오는데 아, 쟤 여기 오는 것 같구나라는 게 내 몸뚱이에서 드러났대요. 제가 갔는데 이제 여기 그 모임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있다, 맞다, 맞는데 잠깐 일로 와보래. 그리고 다른 누나를 이렇게 데려서 붙여줬어. 설명을 해주라고 나한테. 그래서 갔더니 여기에 참 맞고 잘 왔고 너무 환영하는데 너도 놀랄 수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안에 그러니까 레즈비언만 30명인가가 앉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게이가 너 하나다. 근데 그게 레즈비언 모임은 아니었을 거 레즈비언 아니에요. 모임은 아니고 그 잡지 자체가 동성 네, 근데 이제 커뮤니티가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았고 아, 게이분들이 있었는데 정보를 잘 안 나오시는 그쵸. 거예요.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그렇구나.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너 괜찮겠니?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길래 아 알겠다. 그러면은 나는 아닌 것 같으니 내가 있긴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다 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제 팔목을 딱 잡더니만 그 방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했다.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봐? 그러니까 왜 물어본 거지? 그리고 걔가 왔다고 30명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속에서 제가 거기서 최연소셨나요? 최연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린 축이었어요. 어린 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사람들 누나들하고 많이 그때 친해졌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 중에 많이 여러분 아시는 한채연 씨 거기서 만났고. 와 너무 신기하다. 거기서 만났고 그 당시 그분도 20대였죠. 나도 20대였고 거기서 만났고 그때부터 인연이 지금까지 잡지를 만드신 분이 한채연. 네 맞아요. 진짜요? 시샵. 그 양반이 나를 다단계로 끌고 들어간 그 장본인인데. 네. 85화에선 굳이 역사가 언급하지 있었다. 않았던. 만난 지 석 달 만에 나를 다단계로 끌어들이는 게 어쨌건 아까 전화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코드금을 했던 누나가 한채연님이었다. 네.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근데 잘 놀았어요. 네. 잘 놀았고 원래 알잖아요. 우리 여자애들하고 친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사실 삶이. 레즈비언 30명 있는데 들어가서 지금도 좀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섬찟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어찌 됐건 던져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이분을 못 열고 나가. 왜냐면 나보다 덩치가 컸거든. 그분을 못 열고 나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거기 앉아서 버텨야죠. 네. 버티고 있다가 이제 술자리까지 연결됐고 술 마시고 하다가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남자분 몇 분이 오셨어요. 두어 분이 마셔가지고 뭐 같이 술 마시고 얘기하고 이제 놀다가 그때 누나들 몇 명하고 친해져가지고 한 달인가 2달 정도를 빡세게 놀았어요. 그 누나들하고. 빡세게라는 거는 술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술을 죽도록 먹고 돌아다녔고 뭐 서울에서만 논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그래요? 왜냐면은 사실은 나중에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연애에 대한 갈구를 별로 안 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서 뭘 해야겠다 이게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놀고 다녔고 그리고 그 부채이 누나들이 우리가 흔히 형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생을 챙길 때 그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 챙기듯이 챙겨요. 어디 가면 사주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아우 나한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렇지 뭐. 네,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놀아 알게 됐고 인연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가 동갑 모임이었는데 거기는 뭐 다 동갑이고 다 이제 대부분 남자애들이었고 동갑 모임 여자애들이랑 섞여 있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 모임은 딱히 구분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 모임들은 이쪽 이제 동갑 모임은 여성분들이 여성들의 숫자가 좀 작았죠. 근데 이제 놀다가 그때 그 산울림을 갔었어요. 산울림. 네, 보통 홍대에 있는 아니. 종로 이가에. 종로 이가에. 그러니까 그 정모와 번개의 산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공사하면서. 그런데 피맛골 다 없어졌는데 거길 많이 갔죠. 그래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층 계단 밑에 가장 긴 자리와 2층 계단 위에 가장 긴 자리 거기가 정모에 이제 딱 마킹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보통 밑에가 40명 위에가 30명 들어간다고요? 기억하세요? 굉장히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긴 아닌데 한나 동년배냐고요? 난 디테일하진 않아. 이렇게.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냥 그래서 가봤다. 그래서 거기 보통 정모 장터가 거기였었고 친구들이 보통 만나서 술을 마셔도 거기였어요. 그래서
금강제야 엔도로가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이제 왔다. 난 처음 나가는 이제 뉴페고, 전 뉴페고 이제 거기 방장 애가 데리고 나와서 가고 소개시켜주고 앉혀서 노는데 그래도 애들이 뭐 따돌리고 이런 분위기는 없었고 오면 다 같이 진짜 이상한 애가 아닌 이상은 그 친하게 놀아요. 편하게 놀고 다 동갑이니까 그쵸, 엄청 편한 거죠. 그쵸. 그리고 애지간에서는 우리 게이라이프에 있어서 끼와 기갈의 탑재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기본 그럼요. 교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이태원 끼와 종로끼.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때도 그랬나요? 그럼요. 달라요. 확연하게 달라요. 이거는 윗세대로 갈수록 그 근본을 따져요. 근본을. 어디 출신이야? 그래서 끼엄마 누구냐 이런 거 너무 심하지. 언니들은 이태원 끼 쳐주지도 않아요. 요새야 뭐 이태원 끼가 어쨌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말하면 욕먹는 게 있지만 저 어릴 때 언니들이 이태원 끼 근본 없다는 얘기도 했었고 이런 일 너무 재밌어요. 어쨌건 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저도 첫 데뷔였지만 뭐 이게 이렇게 본연적으로 타고난 뭔가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특별히 뭐 내림받거나 이런 거 아닌데 어릴 때부터 역시 타고난 게 어릴 때부터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내재된 장착된 게 있죠. 그렇죠. 이건 나의 그 골수부터 흐르는 그게 있는 거죠. 본디스웨이죠. 본디스웨이. 술 먹고 노는데 일단 처음에 뉴페 왔다 그러면 하고 그냥 마는 거잖아요. 술 먹다 보면은 얘가 뉴페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당연히 몇 년 전에 있던 일을 저한테 물어보고 너 그때 기억나지 않느냐면서 그 모임이 몇 년이나 됐던 모임이었던 거예요? 오래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애들이 일찍 나온 애들은 이제 18 더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만났던 사람들이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했고 거기서 모임이 시작해서 커져서. 만나져서 이제 성인이 되고 하는 모임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때 맞아요. 되게 애들이 저 그때 처음 보고 몇 년 굴르 먹고 어디 있다가 나오는 줄 알았대요. 너무 잘 적응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될 건 다 탑재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가서 배운 게 아니구나. 저는 거기서 배운 건 없어요. 이것이 자연. 그럼요. 자연. 모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제 아이시라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 아이시라는 점. 네네. 그러니까 아이와 끼는 사실 별개예요. 당연히 별개지. 별개야. 그게 왜 동일선상에 있는 건가요? 그럼요. 별개예요. 그럼요. 끼 조용히 부릴 수 있고요. 쉽게 부릴 수 있고요. 맞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도 기가는 부릅니다. 그럼요. 굳이 아이라고 수줍을 필요가 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는 모임이에요. 두 번의 모임이었고 그때 이태원 처음 갔었고. 그때도 이태원에는 클럽이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있었고요. 실례된 진짜 무슨 언제적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갔던 데는 이제 지퍼라는 곳이었고 지금은 없어진 지 꽤 됐고요. 그때도 와이낫 있었나요? 와이낫 클럽 있었죠. 와이낫 트랜스도 있었고 퀸도 있었었고요. 퀸도 그때부터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퀸이 한번 없어졌다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부침이 있었고 그리고 소호. 소호. 퀸은 없어졌고 중간에 원래 있다가 없어졌고 소호는 있었고. 소호. 그래서 약간 위쪽은 외국인들이랑 섞여서 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태원에서.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 같이 되게 그날 놀라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딱 그 길이 올라가면 클럽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맞아요. 사고가 있었던. 네. 오랜 시간 그쪽에 클럽이 2-3개씩 계속 있다 없었어요. 다 아시네요. 대단하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그때 사고 있을 때 정말 놀랍고 가슴 아팠고. 그죠. 그리고 남일 같지 않았던 거는 어쨌건 저의 어릴 때 추억이 다 묻어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네. 뜰취에서 돌아다녔던 그다음에 또 설레면서 들어가기도 했고 했던 그 공간이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남았다는 게 되게 큰 충격이었었죠.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때 이태원 처음 갔었고 그리고 놀다가 그쵸 거의 날 틀 때 들어갔죠. 첫차. 다들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영진님이 굉장히 기억을 더듬는 표정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재밌네요. 맞아요. 그 지퍼 놀다가 풍년정 지금도 있나?
식당 풍년정. 그 왜 그 이태원 그 식당들 먹거리 있는 골목 있잖아요. 네. 그 퀴논길이요? 지금 키논길은 지금의 저쪽 퀴논길? 아래쪽이고 그 반대쪽? 그 이태원역과 그 소방서 사이 안쪽 골목길 있잖아요. 그 요새 무슨 길이라 그러죠? 이번에 식당 있고 뭐 이런 데 있잖아. 호모힐 애들 말씀하시는 그건 소방서 오는 소방서 길이고. 위쪽. 여기 그렇게 이태원 아무도 이태원을 없구나. 그렇게 많이 안 네, 저희 이태원을 그렇구나. 자기는 종로길이라서 그렇게- 네. 어쨌건 그때 이제 요새도 그렇지만 네. 이제 클럽에서 놀다가 밥 먹는 공간이 맞아요. 지금도 식사하는 식사하러 가는 공간이었어. 이제 거기서 맞아요. 주로 가던 집 식당에 사람들이 가던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서 맞네요. 기억이 나네요. 거기서 뭐 먹었더라. 제가 뭐 보통 가면 돼지갈비랑 뭐 이렇게 갈비탕 같은 거 맞아요. 먹으면서 새벽까지 장사하시는 음. 그런 데인 거죠. 먹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게 2000년 12월에 제 첫 데뷔 기억이 뭐 이렇게 말리시게 했지. 아니, 아니 근데 이런 근데 막 그냥 아니, 재미있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하나하나가 좀 중요한 그럼요. 아카이빙이라고 중요하죠. 생각을 해요. 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은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씩 여쭤봐요. 어떻게 정치하셨고 어떻게 처음 나오셨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겐 또 다른 도움이나 어떤 제 흥미나 간접 경험이기도 간접 하고. 경험이나 이런 것도 되더라고요. 추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활동가 이 시기 이전에는 어쨌든 계속 오픈리로 사신 거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오픈리로 거의 그쵸. 그러셨나요? 그렇죠. 사실 감춘 적이 없어서 감춘 적은 없고. 예. 왜냐면 근데 애써 내가 이렇게 머리에 써붙이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그쵸. 호모라고 그냥 써붙이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렇게, 흐르는 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 좀 특이하구나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럼 그럼 처음 정체화 하실 때 좀 뭔가 좀 고민이 컸다거나 이런 경험은 딱히 없으세요? 아니요. 그냥 그 선배 누가 그거 나야 나. 선생님 설명에 대해서 나네. 아. 근데 이렇게 접근해서 오히려 네. 친구들이 더 편하게 그거를 아.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게 잡고 나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거 나야 나. 그냥 나. 무겁게 하면 상대방도 무겁고요. 네. 그리고 좀 더 힘들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잡혀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혹시 가족들한테도 네, 좀 쉽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커밍아웃이 어렵거나 하지 그건 않으셨나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툭 던졌어요. 아,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조금 늦게 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들한테 커밍아웃 할 때는 밑작업을 좀 세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던지는 거는 가족들은 또 친구랑 또 다른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맞아요. 있는 관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내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청소를 잘 못해요. 잘 어질러요. 네, 잘 어지르는데 그 방에 책자들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잡지 무슨 책자 우리 보통 이렇게 알게 된 책자들 네. 것들 설명해주는 책자들 발견하실 수 있게. 교양 서적 그렇죠. 여기 저기 이제 정말 세세한 밑장. 그럼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최소한 아무 지식이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도록 네. 그거 중요한 거 조금이라도 같아요. 글자라도 눈에 있고 하다 보다 내용이라도 읽어보면 또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혹시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는 있도록.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의심 안 했을 까는 아닌 것 같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엄마 아빠잖아요. 네네. 자식이 안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남들도 보는데 남들도 알아보는데 엄마 아빠가 못 알아보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맞죠. 네.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확정되지 않은 상황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딱 마무리 짓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얘기할 때 얘기했고 저희 부모님 저한테 탓하거나 질책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자기 둘끼리는 되게 많이 회의했대요. 뭐라고요? 두 분끼리만 이야기를 많이 두 나눴대요. 분끼리 두 이야기를 분이서는 많이 얘기를 하셨다. 많이 나누셨대요. 근데 그 결과가 저한테 들어온 적도 없고 저한테 너는 왜 그러니? 하는 질문을 한 적도 없고. 네. 이게 그 소소한 복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큰 복이죠. 큰 복이죠. 스무스하게. 그래서 그러게요. 강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고. 아. 다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랬나 봐요. 애가 뭐 청소도 잘 못하는 애가 보니까 그 자기가
선에서는 분명 결혼도 못하고 뭐 누구 뭘 만나 못도 없고 그냥 혼자 쓸쓸히 늙어갈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한단 소리가 우리 엄마가 너 그래도 나중에 너 밥 해줄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내가 중학교 때부터 밥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내가 해먹으면 되는데. 나 음식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놓고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정말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 혼자 나이 들어서 혼자 그렇죠, 있는 게 좀 그럼요. 그게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럼요.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꼭 나중에 한 번은 또 그 넌지시 그 참 나 아직도 이 생각이 웃긴데 그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여자 역할 하는 사람들이 더 빠져나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뭘 라고 뒤에 이제 숨겨져 있는 말은 그래서 넌 뭐니가 숨겨져 있는 건데 아하. 그걸 저한테 꺼내지 않고 네, 그냥 그렇게 물어본 거군요. 또 엄마가 좀 이렇게 계속 어릴 때부터 저 일을 하셨어서 사회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쵸, 있으시겠죠. 근데 사회가 워낙에 옛날이니까 들은 말들이 다들 이제 그렇게 좀 쓸려 있는 말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었고 그 전에 저희 아빠 저 2000년에 그때 시드니 2000년 12월 데뷔하고 2001년 2월에 시드니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마디그라 패키지가 딱 한 번 나오고 없어진 패키지예요. 마디그라. 네, 시드니 마디그라 패키지를 갔었는데 그 2월 말 3월 초에 진행하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하는 행사 중에 하나죠. 시드니 마디그라가. 근데 3박 5일 일정이었어요. 근데 예약을 여행사에 잘못해갖고 4박 6일이 되었어요. 그건 여행사 책임이니까. 그래서 이게 옳다군 하고 그냥 온 좋지 뭐 하고 갔는데 딱 이제 공항 가려고 이제 짐 들고서 이렇게 배낭 메고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아파트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집 타려고 기다리는데 아빠가 뒤에서 조용히 저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너 들어와야 된다. 거기 눌러 앉으면 안 된다. 나가서 안 들어올 줄 알았나 봐.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런. 실제로 그렇게 외국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 그렇죠. 그때는 워킹이나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아예 그냥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개이가 살기에 뭐 그쵸.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한국보다는 훨씬 나았고 거기가 그 옛날에도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 웃겨서 내가 안 들어올 이유가 없고 외국 나가 살 생각도 없고. 몇 년도에 커밍아웃 하셨어요 부모님한테? 아니 어릴 때 한번 질렀었고 사실 어릴 때 한번 질리긴 했었고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서로 이렇게 크게 의미 두지 않고 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은 대충 2002년쯤이었나? 2002년. 그쯤 1년 2년 뭐 그쯤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오래 두진 않았어요. 교문학 축제 하시면서 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건 모를 수가 없는 이제 저 2000년 12월 데뷔하고 2001년 2월 말에 시드니 다녀오고 2001년 3월에 큐만 축제 준비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데뷔하고 3달 만에 너무 빠르게 메인스트림으로 인생에 아직도 한이 남는 거예요. 나에게 제약이 너무 많아졌어. 제약이 많아졌어. 제약이 너무 많아졌어. 이 프리하게 즐겨야 될 게이의 라이프가 나에게 너무나 제약이 많아졌어요. 그렇겠네 진짜. 그렇다고 못 즐겼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건 이게 제가 이 템포 가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거리낄 건 없었어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작업은 그렇죠. 좀 세세한 신경 썼었고 그런 건 있었죠. 그렇구나. 사실 이거는 이 질문은 제가 쓴 거긴 한데 그냥 잘 모르고 적은 거라서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이긴 했겠네요. 제가 여쭤봤던 게 본격적으로 오픈리 개 활동가가 되시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시는지 궁금하다 했는데 근데 거의 데뷔와 동시에 오픈리 활동가가 되셔서 따지면 데뷔 전에 오픈리였고 데뷔 한번 오픈리였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픈리의 삶이라는 게 오픈리 이전의 삶이라는 게 명확히 따지면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없었던 그냥 몰랐다와 알게 됐다 이제 그 차이인 거지. 이제 한 번도 벽장 안에 계셨던 적이 없던 거네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벽장 밖에서 태어나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는 사실은 게이가든 아니든 누구나 틀 안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틀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의 그쵸. 문제고 아니면 틀을 바꾸든가 틀 밖을 나가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틀을 아예 나갈 생각은 없었고 그럼 그 틀을 그냥 나한테 유용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사실 있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글래스 클로짓 같은 좀 또 의미가 다른가? 사실 벽장하고 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그쵸. 거. 네. 근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가두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벽장 안에 있었던 적은 없었고 다만 다행스럽게 누구도 나를 가두진 않았어요. 가두지도 않았고 내가 스스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생각보다 제 인생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아 있었거든요. 집이랑 문제 생기고 주변에 친구들 멀어지고 안타깝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는 괜찮은 조건 하에 자랐고 성장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밝게 사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잘은 모르지만 그냥 말씀하신 걸로만 들어보면 어릴 땐 밝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원래 그렇게 쾌활한 성격도 아니었었고 근데 다행히 세상이 저를 침울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건 항상 그래요. 복 받은 삶이기도 해요. 네, 확실히. 누군가가 들으면 배부른 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한테는 저의 환경이 그랬었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거를 커버 칠 자신이 있었고 저한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사실 뭐 이렇게 노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유흥은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다음에 어디 종로나 이태원 나가서도 사실은 생초짜긴 하지만 어디 가서 그렇게까지 뭐 천대받을 정도는 아니었었고 너무 다행히도 그래서 이 아다리들이 잘 맞아서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성장 환경이나 뭐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서 어쨌든 해피하게 지금까지 오신 거 그게 또 지금의 명진이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술자리를 많이 가졌던 것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술자리 술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 드시는 거. 원래 어릴 땐 제가 그냥 술자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나이 들고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데서 또 진솔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런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하는 게 술자리를 하냐 안 하냐가 요새는 또 술 안 마신다 그러대요. 요새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제가 자랄 때는 그랬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하셨다. 많이 했죠. 그렇죠. 진솔한 대화를 많은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죠. 제가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러고 살았죠. 그래서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였었고 모임 나가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고등학교 때 방송반하는 친구들이 다 인싸잖아요. 그렇죠. 되게 인싸 맞아. 라이프를 살아오는 느낌이랑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보통 학교마다 방송반을 누가 들어가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는지가 좀 달라지기도 하나 봐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싸로 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학교들은 또 이렇게 뭐 그냥 성적으로 컷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저의 학교의 방송반 생활은 인싸들의 집합소는 아니었어요. 방송반에서 무슨 역할이셨어요? 전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였었고 이제 마지막에 국장을 하고 졸업을 했죠. 저는 사실 지난 우리 에피소드를 녹음했었을 때 그때 이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사실까 혹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실까 그게 정말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높은 자존감이 또 기반이 되어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활동의 동력이 되는 게. 네.
그거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모두에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출발은 나의 존귀함과 맞아요. 나의 소중함을 나 스스로 받아들여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의 시선이 어떻든 누군가가 무슨 평을 하든 뭐라고 말을 하든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면은 지금 나한테는 내가 최선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남도 나를 아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과하게 아꼈죠.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함께하고 계신 파트너가 있으신지 아니면 뭐 지금까지 연애는 어땠는지 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질문 하나 넣어봤습니다. 네. 엄청난 질문이네요. 네, 궁금하잖아요. 네, 연애 저도 라이프. 궁금했는데 되게 큰 질문인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 솔로고요. 솔로 된 지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2-3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의 욕구가 강한 편은 아니고 예. 그렇다고 관계의 욕구가 강한 편도 아니어서 그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허전함이나 다른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을 빨리빨리 헤어지면 서로 빨리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만나는 거가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렇죠. 한데 저는 후자 쪽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연애할 때 쏟은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 에너지를 그래서 제 에너지가 충분히 찼다 싶지 않으면 사실은 애초에 눈이 안 돌아가는 주변의 시선을 안 봐요. 네, 그래서 연애 사이의 텀도 좀 긴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데뷔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애다라고 서로 정의를 하고 만난 게 몇 번일까? 4번이 있었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그러니까 데뷔하고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4번이면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적은 편이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참 다 달랐어요 연애가. 근데 이 연애들은 항상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경험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번 연애할 때는 조금 더 나를 다듬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려놓을 것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선과 상대방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상대방의 기대를 수용하는 선 뭐 이런 것들 관계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상대방한테 함부로 요구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리를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모든 연애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이 4번 겪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정말 20대 초반에 만날 때는 그게 뭐 정말 죽도록 싸웠어요. 만나면서 와 내가 이제 이런 애를 처음 봤어 살면서. 어쨌건 저 싸우다 제가 그 전처에서 핸드폰 배터리 2개를 바꿔서 싸웠고 전화로. 전화로. 그리고도 안 풀려가지고 공중전화로 2시간을 싸웠어요. 계속 번호 이렇게 동전 넣어가면서 하면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 순간 현타가 빡 왔어요. 내가 왜 이래야 할까? 왜 여기 에너지를 이렇게 써야 되나? 그래서 전화 끊고 안 봤어요. 헤어지는 걸로 하고 그게 헤어지는 딱 끊고 안 만났어요. 헤어졌어요 그냥. 제 기억엔 그래요. 저도 뭐 기억이 잘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제 마지막에 가장 기억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기억은 뭐 미화하지도 않지만 딱히 척지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 그 전화로 연애 싸우지. 중에. 근데 나중에 마주치기는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주칠 수밖에 없죠. 만나기도 했었고 뭐 어쨌건 인사하고 다 했는데 이제 잊혀지진 않는 기억들이니까. 그래서 되게 근데 이제 어릴 때니까 서로 고집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낮추거나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못했던 나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릴 때는 뭐 다 그렇죠. 뭐. 그리고 나서 했던 연애가 어쨌건
따지고 보면 꽤 마음을 많이 나눴던 연애였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네, 연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오래 만나셨나요? 이건- 그분하고는. 기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1년. 정도. 좀 넘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저의 기억이니까 음.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은 저의 기준이니까 네. 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서로 협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네. 계신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했고 만났고 근데 그때 헤어졌던 거는 어쨌건 그 이것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면 겪었고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 네. 그리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선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가 등등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했던 기억이 경험이 됐던 것 같고 아직 잘 지내요 사실. 아, 그러세요? 네, 아직 잘 지내요. 뭐 서로 일 필요하면은 연락하기도 하고 고 아직도 잘 지내고 얼마 전에도 그렇게요 김밥 들고 왔구나. 난데없이 어서 줬다고. 아, 네. 오다 주었다. 네. 아니 그냥 정말로 자기 일하러 가면서 네. 밥을 안 먹었으니 자기가 김밥을 가져가니까 같이 먹재. 아, 네. 알았다 와라. 봤더니 정말 김밥 2줄을 들고 왔어. 아, 네. 먹고 갔어. 약간 오래된 친구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 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어쨌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었고 아직도 잘 지내고 있고 물론 그 과정들에는 많은 이제 이런 부딪힘이 있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도 그렇고 기대치와 합의를 시키는 과정들이 맞아요. 계속 맞아요.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맞아요, 드러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이건 친구도 똑같고 부모님도 맞습니다. 똑같고 예.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 지난한 과정들 속에서 이런 관계들로 닫혀진 것 같고 사실 그거는 말씀하신 거는 정말 내가 심지어 나조차도 겪어보기 전에 내가 어디까지 원하는 사람이고 어디까지 맞아요. 내려놓을 수 있고 이거는 정말 모르잖아요. 맞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치면은 20대 초반의 연애는 그냥 그렇게 폭풍 같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과정인 거죠. 네. 맞아. 그리고 사실 그런 연애를 20대밖에 못 하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30대 사실. 그래요. 넘어서 진짜 그런 그래요. 거는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 못해요, 못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 에너지가 달려서 못해. 아니 솔직히 앞뒤 안 가릴 연애를 20대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맞아요. 왜 추억에 잠기시는 거죠? 옛날이 생각나가지고 가끔 저는 이렇게 잘나고 누우면은 네. 예전에 제가 했던 그 전애인들한테 했었던 그런 모진 말들 미안한 순간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잘나고 누우면 모질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도 하는구나. 진짜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샤워하다가도 그런 순간이 생각나고 되게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사과하면 되죠. 근데 지금 연락을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어쨌든 제가 너무 어렸다. 네. 다 그렇지 뭐. 네, 그쵸. 여러분 우리가 친구로 아는 저 사람과 사귀었을 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그렇죠. 있다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것도 다 맞아요. 그렇겠죠. 맞아요. 기도 하고 아이, 가볍게 만났다 가볍게 헤어진 경우도 있었고 예. 그리고 어제 마지막 연애도 저한테는 가장 마지막 최근이니까 뭐 알 사람 다 아는 연애였고 그 뭐 활동하시는 그 안에서 좀 네. 연애를 하시나요? 주로? 근데 거기 그렇죠. 숨기고 만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네. 알 사람은 다 알았던 내용이었고 네 대외적으로도 그랬었고 어쨌건 그래요. 사실 이미 저는 나이가 좀 있는 상태였고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네. 상대는 좀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쏟고 나면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갈구한 타입이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굳이 내가 사람을 안 찾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쯤 만약에 이게 길게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연애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었죠. 네. 근데 뭐 사람 일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어쨌건 헤어졌고 이럴 때에도 그러니까 다양하게 분화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나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연애 얘기는 참 들어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게 돼요. 이렇게 너의 연애를 생각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호해하게 되고 약간 좀 그런 건 있는데 빨리 다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경험은 누구나 해요. 다양한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져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갈무리를 잘 해야죠. 네, 그럼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서 네. 저희는 지금 30대거든요. 30대 한 중반쯤 됐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한국 게이들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롤 모델이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헤테로들은 보면은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좀 퀴어들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보다 좀 윗세대 분들 뵐 때마다 그냥 궁금해요.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래서 명진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40대 게이로서 이런 거는 좋다. 뭐 이런 거 부분이 있으실까요? 40대 게이로서 좋은 점. 네. 40대에도 게이가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요. 왜냐면 저도 20대 때 그랬거든요. 형들 다 어디 있다. 30대 들어간 사람 아니었어요. 네, 그런 시기들 있죠 다. 네, 맞아요. 요새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애들 있었어요. 30 되면 죽을 거야. 그런 애들 있었거든요. 죽긴 뭘 죽어요. 다 살지.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건 누구나 이렇게 거칠고 이랬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날카로운 시절들이 있고 소충우동하는 시절이 있고 이게 우리가 보통 성장해서 겪는다고 하는 질풍노도와는 또 다른 의미의 우리에게는 좀 좌충우돌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체하고 나서 정체화된 나를 찾아가는 또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춘기를 또 한 번 겪는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이렇게 정제되고 다듬어진 나를 맞이할 수 있는 나이가 그거 있어요. 20대는 그렇게 싸우고 말씀드렸고 날카롭고 조충우돌 하고 그러면 30대는 조금 원숙해져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20대를 벗어난 삶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게이로서의 삶과 사회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조율을 또 좀 경험을 하게 되고 예, 그것들 겪고 나서의 40대의 게이라 함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정제되고 잘 다듬어진 삶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0대의 삶이 좋아요. 나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나온 경험치의 누적을 잘 선회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한 번씩 해봐요. 삶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작업들을 하는데 왜냐면 어떤 시기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때는 뭐가 원인이었고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가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나 이렇게 써보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요 작업들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그 나의 방향이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정제되어 드러나는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40대에 맞이하는 그러니까 40대 게이로서 제가 맞이하는 저의 모습은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롤모델이라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롤모델도 사실은 약간 정형화된 롤이잖아요. 그렇죠. 있으면서도 없는 것. 네. 그리고 사실은 롤이 소설 속에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현실 속에서 롤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딱 특정 직업에서의 그 표본적인 모습, 정형화된 표본적인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게이 라이프에서 그러한 표본적인 삶이 생길 만한 데이터가 있었는가? 그 말씀도 맞죠. 네, 그래서 따지면은 사실 롤모델이 생성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지금도 아직도 어려운 환경이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하긴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그쪽을 지향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롤 모델보다는 약간 레퍼런스에 가깝지 않을까. 참고할 만한 저런 삶도 있구나 정도. 하나의 예시. 그렇죠. 그거는 많아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게 많아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하는 고민이기도 해요. 30대 게이들은 뭐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있고. 놀아요. 아직 놀 때인가요? 즐겨요. 많이 만나고. 가장 잘 먹힐 나이야. 그렇죠. 예쁜 나이. 게이 삶에서 롤 역할이란 사실 뭐 없겠네요. 남자 역할, 여자 역할 그 정도 있으려나? 요새는 그것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농담입니다. 그렇죠. 아니요, 누군가에겐 중요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뭐 좀 덜 중요하기도 하고 그럼요. 네.
시갑해서는 다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식은 모든 거를 가능하게 한다. 그럼요. 요즘 비선호가 트렌드 아니에요? 그래요.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해. 잘 시갑해서 다 몰라요. 무너진다니까요. 네. 비선호가 트렌드인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건강을 생각하는 트렌드와 맞물려 있지 않나.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그런 수 생각도 있어요. 들고. 저속노화 저속노화. 중요하죠. 저속 네. 그걸 덜 쓰면 덜 늙어요? 아무래도 뭐 덜 쓰면 덜 늙겠죠. 어디가? 굉장히 저속하다. 네.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그냥 편하게 마지막으로 그냥 소감 오늘 나오신 소감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되게 이런 자리 오랜만에 네. 네. 가서 반가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른 종류의 이제 일을 때문에 나갔던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네.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고. 아유 나눠주셔서 감사하죠. 네. 아니요, 뭐 얼마든지 퍼스라고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라 괜찮고요. 네. 사실 그 타이틀을 갖고 있을 때랑 네. 그러니까 조직위원장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을 때랑 조직위원장 타이틀을 내려놨을 때의 삶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뭐 40대 삶이 괜찮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네. 어쨌거나 약간 뒷세대가 되는 건 되는 느낌인 건 맞아요. 근데 아. 왜냐하면 제가 주로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저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마 조금 더 내가 이제 조금 더 뒷세대가 되는구나. 저분들보다 기계도 잘 못 만지게 되고 어플도 잘 못 다루고 그렇잖아요. 그 단어도 계속 까먹고 듣는 거 보는 것도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 당연히 노화는 그렇죠. 20대 중반부터 시작된대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어쨌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앞세대 뒷세대도 약간 좀 그렇게 의미 있는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뭔가로 단어를 지칭하는 순간 그 사람이 딱 정의해버리는 선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규정이 약간 딱 돼버리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선배, 형, 동생, 뭐 윗세대, 세대가 자체가 구분짓는 말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 단어가 주는 정의의 선을 조금 내려놓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좋은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상대방의 그 관계를 설정하는 호칭을 그렇죠. 잘 안 하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좋은 변화기도 한데 어색하기도 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름만 부르는 케이스 많아요. 이거 되게 좀 당황했던 경우였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30대 후반쯤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대 초반쯤 됐던 어디 다른 데에서 활동한 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와서 반가웠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명진 이러더니 제 얼굴 이렇게 쓱 손을 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문화 충격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게 제 볼을 이렇게 쓱 쓰다듬고 가는데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걸 한 소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명진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얼굴을 만지는 건 조금 그러니까요. 다르긴 하다. 네, 아니 왜 내 몸 볼키스도 아니고 비주 아니 안 반가웠어.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약간 되게 크게 충격을 먹었던 네. 기억이 있고 어색한 건 사실이에요. 네네. 네, 근데 그래도 상대방을 같이 보는 시도들이 계속 된다면 굳이 30대, 40대 윗세대 롤모델 이런 거를 찾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것 속에서 서로 찾아가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네, 나이가 많아야만 무언가를 줄 수 있고 나이가 적으면 배우기만 하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내가 레퍼런스다. 그냥 참고 자료 많아지면 좋은 건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맨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헤딩하는 방법을 조금 알면 좀 덜 그쵸. 힘드니까. 어쨌건 너무 반가워요. 사실은 그 팟캐스트나 뉴스들 많이 나가봤잖아요. 주된 청자층이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KPC방의 주된 청자층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일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저희는 남녀 비율이 한 6대4 정도 되고요. 그 남성분들이 아마 거의 다 게이실 것 같고 여성분들은 모르겠어요. 레즈비언이 많으실지 헤테로 분들이 많으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반응으로 보면 약간 반반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실제로 퀴어 여성분도 계시거나 이제 뭐 헤테로 여성이라고 밝히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맞아요. 엉망이 있어서 아마 근데 연령대는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이렇게가 제일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30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도 넓긴 넓네요. 네네. 재밌게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셨을 거예요. 궁금해하시니까 소감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그러게요.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궁금합니다.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퀴어 문화 축제가 거의 끝나가고 있겠네요. 그러네요. 도대체 며칠에 올라가는 거였죠? 저희가 2주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16일에 올라가요. 네. 이거는 아직 행사 진행 중이죠. 중이죠. 영화제 앞두고 있겠네요. 네. 관심 계속 많이 가져주시고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사랑은 돈이에요. 너무 조속한가요? 아니에요. 아니요. 관심은 돈으로 표현해야죠. 정말, 네, 그럼요. 저희도 맨날 그렇죠. 후원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문화적 혜택비 네, 그렇죠. 문화적 혜택을 받고 계시니 지속 가능하려면 맞아요. 지속하려면 마음만 주고받아서 서로 세상이 한없이 아름다워질 수 있으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는 다음 방송 아직 안 정해졌지만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